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았어요. 마스크 한번. 네, 먹을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손을 푹 해주세요. 우리 용혜인 대표님, 또 준승희 대표님, 아무튼 그동안 참 뵙고 싶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취임식도 못하고 이제 12구 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너무나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국정조사의 시간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가족 중에 한 분께서 무능한 정부가 우리 아들, 딸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사 대상의 어떤 범위라든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닿고 싶어하는 그 진실 끝까지를 가는 것이 국정조사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함께 국정조사위원으로 정말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정의당도 국정조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그 임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도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전남도당도 창당하셨고 호남 지역에서도 기본소득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치들, 목표들 이런 것들을 또 실현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회 안에서의 개혁에 있어서는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너나 없이 손을 잡고 이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정의당이 국회 개혁을 위한 첫 말을 좀 떼는 의미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돼야 되고 또 이해 충돌을 막는 국회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청원들이 국회 담장 안으로 좀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고 또 교섭단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 비교섭이라고 하는 모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다 헌법기관인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차단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또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국회 개혁의 목소리도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신인 대표단으로 취임하셔서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일단 먼저 응원과 또 축하의 인사를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조금 더 저에게 뜻깊은 이유는 이태원 참사 그 국정조사가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45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치열하게 답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정조사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발목 잡기 같은 것에 국정조사가 미뤄지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협력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기본소득당은 진보당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실과 함께 횡재세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는 횡재세가 이제 한국에서 좀 유일무이하게 증세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횡재세가 또 입법이 되어야 실제로 고유가 국면에서 횡재 이익을 누린 정유사들에게 그 법인이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또 장혜영 의원님이 조세소위에 계시기도 하신데 정기국회에서 행제세가 함께 또 논의될 수 있도록 또 정의당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힘써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겨울이 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담대한 제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당은 당연히 이제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불안정한 시대에 국민 삶을 지킬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의당 역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 정의당의 여러 제안들이 함께 공론화되는 그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터 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한국 사회를 바꾸어낼 대안 경쟁들을 진보 정당들이 그리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계기가 오늘 이 예방에 와주신 내방해주신 이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과 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원내 소수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정의당과 이 기본소득당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국회에서는 소수지만 지금의 정치가 국가가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켜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거대 양당 정치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같이 작은 당이 사람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안전 문제도 있고 여성 혐오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2차 가해나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벌써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는데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소장이면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로 있는 오준호입니다. 지난 대선에 저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사실 건강한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 논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소득보장 정책의 어떤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거대 양당 정치는 너무 공허합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로 기억나는 말은 날리면 하고 청담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복합위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대안정당의 존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이전부터도 대안에 사실 싹을 틔워 오셨고 또 그것을 길러 오신 정당입니다. 새로운 대표단께서 그 전망을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기본소득당도 이 복합 위기를 맞서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지난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가 정책을 유심히 봤었는데 참여소득 이야기를 하셨고 또 돌봄혁명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모든 돌봄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사이에 상당히 이제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이런 참여소득이나 돌봄 정책에 대해서 또 많은 건강한 토론들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라는 행사에 가서 하나의 세션의 사회를 보는데, 그 세션은 이제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발표하는 세션입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이 불안정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녹색 사회로의 어떤 가치를 또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 이정미 대표님과 또 저희 기본소득당의 이런 만남을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이 많은 또 희망을 또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